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주식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주었으며 금요일 미국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아직도 근심의 안개가 가득 찼습니다. 다우는 0.03% 상승, S&P 500은 0.01% 상승,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하락, 원달러는 1273.74원으로 0.88% 상승, 빅스 지수는 29.43으로 0.27%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66.12로 0.99%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91% 하락, 10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마이너스 2.35%씩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로알트 네트워크스는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고 2분기 전망을 상승시키면서 9.7% 상승을 시켰습니다. 매치그룹은 알파벳과 결제에 대한 임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거래는 구글이 유료 제품에 대해 구글 플레이 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막고 틴더와 같은 앱이 구글 스토어에 남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2% 상승을 했습니다. 운동화 및 의류 소매 업체인 푼로커는 주당 1.6달러 수익을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예상치 1.1달러보다 상회를 하면서 4.1% 상승을 했습니다. 신발 회사인 데커스 아웃도어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2.6% 상승을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2분기 실적과 매출 가이던스를 하락시켰는데요. 중국의 폐쇄로 악화된 공급망 문제로 약한 가이던스를 공유하면서 마이너스 3.9% 하락을 했습니다. 월가는 금요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낮은 가이던스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지난주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 하락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가 낸 후에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 자산의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통제되어야 한다라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약세장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좋은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중립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면 이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월 의장보다는 다소 완화적으로 보이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투자회사 샌더스 모리스 해리스의 조지 볼 회장은 현재 10년 동안 주가를 상승시켰던 심리가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평균 1년 동안 약세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방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CT 인덱스의 파워드 라자크자다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전보다 커졌으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 중에서 주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준이 더는 전처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0.7%로 나타냈습니다.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1.02달러 오른 배럴당 113.23달러 0.9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경기 둔화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되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긴축 조치로 세계 경기가 둔화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둔화는 원유 수요를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의 추가적인 물가 급등 충격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금일 주식시장은 패시브 수급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중국의 정상화 소식은 국내 기업들에게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반도체 주가의 하락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반도체주가 많은 국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소매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연준의 강경한 태도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약보합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주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 주식은 소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코스트코와 베스트바이입니다.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이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주었으니 대표적 소비주라고 불릴 수 있는 코스트코와 베스트바이가 만약 호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PC 역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에 그나마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실적과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대규모 수주 및 그 수주가 현 주가에 녹아있지 않은 주식 위주로 찾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주식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기업 분석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일정 잘 확인하시고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월요일에는 준비디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 연설, 캔자스시티 조지 에스터 연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24일 화요일에는 베스트바이의 실적 발표가 있고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와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브레이너드 연중 부의장의 연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FOMC 회의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6일 목요일에는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실질 GDP의 발표, 그 다음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27일 금요일에는 블러드 총재 연설과 PCE 물가지수 발표, 그 다음 5월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